옛날 조선 팔도에 구드새라는 구드새가 다 모여 사는 자린고비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호라비에게 이제 막 보삼을 당해온 젊고 예쁜 가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삼되어 온 가부는 자기 의지대로 온 것이 아니기에 낯선 곳이 황당하고 무척이나 어리둥절했습니다. 막상 와보니 아닌 게 아니라 조선 팔도에서 고린내 나는 구드새들은 다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이모, 고모, 삼촌, 사촌, 오촌, 사돈의 팔촌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둘째 가름은 서러운 구드새였습니다. 하필 보삼되어 온 가부가 온 호래비 집은 마을에서도 으뜸가는 구드새 집이었습니다. 그는 해가 뜨거운 한여름날에도 부채를 펴서 붙이지 않고 코앞에 대고 목이 아프도록 고개를 좌우로 뱅글뱅글 흔들며 부채를 켰고 평소에도 집신이 다를까봐 사람들이 볼 때만 신고 혼자 있을 때는 들고 다녔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귀한 장독뚜껑을 열어두었는데 파리 한 마리가 장에 앉아 장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걸 본 호라비는 그 파리를 잡으려 하자 파리는 날아가 버렸고 그는 반나절을 쫓아서 기어코 잡아서는 파리 다리에 묻은 장이 아까워 핥아먹고 파리를 놔주었습니다. 정말 자린고비 중에 자린고비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밤에 보삼되어 온 가부는 아침이 되자 호라비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청소하기 위해 정지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내는 방을 닦다가 무심히 천장을 보았는데 어머나! 이게 뭐야? 바짝 말라빠진 굴비 한 마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는 매달려 있는 게 끔찍하고 보기 싫어 떼어내어 거름더미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아침밥을 먹기 위해 방으로 들어온 남편은 천장을 딱 쳐다보고는 그만 얼굴빛이 파랗게 변하더니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천장이 왜 이렇게 허전하오? 왜 그러세요? 아, 천장에 매달아 놓은 굴비가 그 자반 굴비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밥상을 들여온 아내는 그 굴비 말씀이셔요. 천장에 매달려 있고 보기도 그렇고 해서 거지장스러워 아침에 치웠습니다. 화들짝 놀란 남편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디다 치웠소? 거름더미에 내다버렸는데 무슨 일이셔요, 서방님? 아이쿠, 이게 무슨 일이냐? 그 굴비가 어떤 굴비인지 알고나 버렸어? 그 굴비는 내가 10년 먹을 반찬으로 마련한 것이오. 밥 한술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또 한술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5년을 해왔으니 앞으로 5년 동안 더 쓸 것인데 거름더미에 버리다니 웬 말이오. 이제야 알아차린 아내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게 그렇게 귀한 건지 몰랐습니다, 서방님. 남편은 뭔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굴비가 없어졌으니 부인이 굴비 노릇을 대신해야겠소. 앞으로 밥 한 술 뜰 때마다 굴비라고 한마디씩 하시오. 네, 그리 할게요. 아내는 남편이 밥 한 술 뜰 때마다 굴비를 외쳤으나 하룻밤뿐이 안 지낸 남편 앞이라 부끄러움이 많은 탓에 작은 소리로 굴비를 외치면 남편은 탐탁지 않게 말했습니다. 에이, 싱겁구려. 좀 더 크게 하시오. 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목청껏 크게 굴비라고 외치기라도 하면 에이, 너무 짜다. 웬 살림이 이리 해프 하면서 면박을 줬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내도 어느새 구드새 마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산으로 일하러 나가고 집을 보고 있는데 마침 고등어 장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고등어 장수에 고등어 파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침이 꿀꺽꿀꺽 넘어갔습니다. 고등어 한두 손은 고사하고 반토막이라도 살 엄두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보삼당에 와서 이날 이때까지 생선 구경도 못 해봤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끼니 때마다 굴비를 외쳐대기만 했지 침은 꼴깍꼴깍 넘어가지만 고등어를 살라치면 한 푼이라도 써야 할 텐데 명색이 자린고비 아내가 돼서 한 푼인들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돈 한 푼 안 쓰고 어찌 맛을 볼까 궁리했습니다. 그때 번쩍 좋은 생각이 떠오른 아내는 한달음에 달려나가 고등어 장수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앉아 고등어를 고르는 척 하면서 눈알이 어떠니 비늘이 어떠니 하며 이리 만지작 저리 만지작 이리 주물럭 저리 주물럭 거렸습니다. 한나절을 뜸들이며 고등어 몸통이고 비늘이고 지르러미고 꼬리 가릴 것 없이 만지작거리기만 하다 손에 비린 것을 몽땅 묻혀 가지고는 안 사겠다고 했습니다. 고등어 장수는 화가 잔뜩 나서 상종도 못할 사람이라고 하며 뒤도 안 보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말거나 아내는 그냥 한달음에 집으로 들어와 큰 대야를 찾았습니다. 대야에 물을 가득 받고 비린 것을 잔뜩 묻혀온 손을 씻었습니다. 돈 한 푼 안 쓰고 생선이 먹고 싶은 아내가 국리 끝에 생각해낸 것이 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비린 것을 다 씻어낸 손 씻은 물을 솥에 붓고 국을 끓였습니다. 비린 것을 묻혀와서 씻은 물은 보기에는 묽은 물인데 펄펄 끓기 시작하더니 생선 비린내가 맛있게도 솔솔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은근히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정성을 다해 국을 맛있게 끓여 방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남편이 생선 냄새를 맡고 깜짝 놀라기에 아내는 신이 나서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려고 앉았습니다. 서방님, 오늘 고등어 장수가 왔기에 고등어 고르는 척하고 한나절 앉아서 손에다 비린 것을 잔뜩 묻혀와서 손 씻은 물로 국을 맛있게 끓여놨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생선국을 끓여놨으니 곧 저녁상 차려드릴게요. 이 말을 하고 난 자신에게 뿌듯함을 느끼고 있을 때 그런데 갑자기 아내 말을 유심히 듣던 남편은 칭찬은커녕 펄쩍 뜨며 아내를 나무라며 정말 당신은 손도 해프군. 남편의 칭찬을 들으려고 기대한 아내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지만 그 연유를 이야기하려는 남편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손을 그냥 대야에 씻었으니 참으로 속상하구려. 큰 물 구멍에다 씻었으면 우리 부부가 1년 내내 생선국을 맛있게 먹을 텐데 말이요. 세상에 그 귀한 걸 한 끼에 먹어 치우자고 솥에 넣고 끓이니 그저 너무 허무하고 아깝지 않소? 자린고비 중에 자린고비인 남편의 말을 다 들은 아내는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얻은 것을 너무 해프게 먹게 되었으니 나름 속상하여 생선국이 목으로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자린고비 아내가 고등어 비린 걸 묻혀와 대야에 씻은 일은 금세 소문이 나서 자린고비 마을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동네 사람들은 모여서 수근수근 됐습니다. 오히려 한술씩 더 떠서 새댁을 타박하며 아휴, 이 집 새댁은 부자 되기 다 틀렸어요. 아시다시피 그렇게 살림이 예쁘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손을 동네 우물에다 씻었어야지. 그랬다면 온 동네 사람들이
평생 동안 생선국을 먹을 텐데 말이죠. 자린고비 마을에 보삼되어 온 가부 세댁. 조선 8대에 다시 없을 자린고비 마을에서 평생 이 세댁이 칭찬받는 날이 올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려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어요. 안녕.